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짜잔, 바로 이 제품이 주인공인데요. 제가 닥터 디퍼런트 제품 자체를 7월에 처음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8월에 진행하기로 됐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스티바 A 크림이랑 효능은 비슷한데 부작용은 낮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장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얘는 거의 8월 한 달 동안 꽉 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사용하고 한 3주 정도 됐을 땐가?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라이브를 키잖아요. 그때 라이브 할 당시에 실제로 비탐지 분들이 언니 피부톤도 좋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여드름도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제품 때문인 것 같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크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닥터 디퍼런트 제품들 자체를 같이 루틴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비타 A 크림이랑 스티바 A 크림이랑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랑 뭐 효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몇 달 전 된 것 같아요. 디페링겔이랑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은 디페링겔, 그리고 스티바 A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보시고 우리 비탐지들이 언니 지금은 조금 비추한다고. 왜냐면 제가 그때 흉터 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약간 이런 붉은기들이 조금 남아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걱정을 해주셨는지 지금은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하기에는 자극이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딱 보류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해본 이유는 제가 여러분 20살 초반 때 처음으로 화농성 여드름이 터졌을 때, 그때 다른 피부과에서 압출을 잘못 받고 작았던 여드름이 진짜 순식간에 하루 만에 화농성 여드름균으로 퍼져가지고 얼굴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제가 다른 피부과에 가서 거의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완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부과가 바로 어디죠? 차땡박 피부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피부과에서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화장대에 그 차땡박 화장품들, CMP 화장품들이 이렇게 화장대에 쓸 수 있도록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세안할 때나 이럴 때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 바로 1층에 있는 올리브영에서 항상 제품을 사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CMP 그 브랜드만 보면은 뭔가 약간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인데, 그 바로 CMP 브랜드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자이셨던 분이 바로 피부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 브랜드가 바로 요 닥터 디퍼런트 브랜드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극을 적게 느끼면서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스티바 A 크림과 비타 A 크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성분적인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성분이 뭔지, 제가 사용한 제품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사용한 요 비타 A 크림도 그렇고 스티바 A 크림도 그렇고 주성분이 레티노이드라는 성분 안에서 갈립니다. 레티노이드 성분에서는 트레티노인, 그리고 레티날,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트레티노인 첫 번째 말고는 화장품에 쓰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효과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트레티노인은 효과가 가장 높은 대신 조금 자극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이 돼요. 그게 바로 스티바 A 크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 거고요. 트레티노인 다음으로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레티날이라는 성분인데, 레티날이 바로 제가 사용한 비타 A 크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레티놀이랑 레티닐 팔미테이트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 쓰일 수 있는 성분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효과가 좋은 만큼 자극이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좋은데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하시는 그런 후기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도를 이렇게 나눈 건데요. 그게 바로 0.001, 0.0025, 0.05, 0.1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쌤이 봤을 때 농도가 높은 걸 처방해야겠다 싶으면 0.1을 처방하실 수도 있고, 처음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민감하실 경우에는 0.001로 이제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효과가 좋은 만큼 자극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농도를 구분해서 이제 처방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왜 여드름에 효과적이냐면 비타민 A 유도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각질이 탈락되고 각질이 재생되는 게 촉진이 되면서 피부 결에도 효과가 있고 이제 톤 그리고 탄력 같은 거에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뭐 기미나 잡
락티 이런 거를 위해서 바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비타 A 크림은 스티바 A 크림이랑 정확히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성분은 레티날 성분인데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왔지 뭐예요. 니오좀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화장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능은 최대한 높이고 부작용은 낮출 수 있는 그런 성분을 화장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티바 A 크림도 아까 농도에 따라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비타민 A 크림 일반적으로는 0.05%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 크림 포르테라고 있는데 얘가 0.1%가 함유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조금 더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포르테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사용이 좀 처음이셨거나 아니면 나는 좀 민감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0.05%가 함유된 비타 A 크림 일반적으로 얘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 크림을 사용해줬는데요. 근데 저는 뭐 낮은 농도부터 사용해서 그런지 사실 큰 자극은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포르테 크림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농도가 높아서 그런지 뭔가 약간 피부에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타 A 크림 일반적인 크림이 저한테 조금 편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비타 A 크림을 쭉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꼈고 그냥 약간 피부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매일매일 사용했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뭔가 약간 괜히 이렇게 만져지는 피부 느낌이 좀 정돈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주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효과의 피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만져지는 그런 요철이나 약간 작은 알갱이들이 점점 안 만져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딱 이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결이 뭔가 매끄러워진다? 결이 매끄러워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세수할 때 손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적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진짜 그냥 피부 결이 개선된 게 딱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빗담지 한 분도 제가 나중에 댓글을 읽었는데 저도 피부결 개선되는 거, 피부결 매끄러워지는 거에는 효과 진짜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랙헤드는 제가 너무 굵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진짜 확연히 없어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지만 화이트헤드가 이제 좁쌀 여드름이잖아요. 좁쌀 여드름이랑 저는 염증성 여드름에도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셋째 주부터는 이게 약간 톤 정리, 약간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넷째 주 가서부터는 염증성 여드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사용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좁쌀 여드름이 호전되고 8주부터 12주부터는 염증성 여드름이 호전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효과를 빨리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딱 효과는 거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결 정리. 그러니까 모공, 요철 이런 작은 만져지는 알갱이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좁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 호전되는 거. 이게 사용하고 며칠 만에 빡 다 없어지는 거 아닌데 한 3, 4주 정도 됐을 때부터 이게 서서히 잠잠해지면서 알갱이들도 줄어들고 여드름도 줄어드니까 피부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타이 크림은 다 사용을 하고 지금 포르테 크림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자극을 느끼긴 했지만 제가 이제 조금씩 소량을 사용하면서 적응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르테 크림도 사용하고 괜찮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루틴 할 때 같이 사용했던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닥터디퍼런트 스케일링 토너 지성용을 먼저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 제품을 화장솜에 덜어가지고 피부에 가볍게 피부결 정돈을 해줬어요. 이 제품은 조금 가볍고 산뜻하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워터리한 토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pH 4.5 약산성 제품이라서 피부에 되게 순한 느낌이고 아하랑 바하, 징크 PCA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돼서 막 모공도 넓어지고 각질도 막 더 유발되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가지고 트러블도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피부가 편안하고 흡수가 빨리 되고 자극 안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토너입니다. 다음으로는 113 로션이랑 크림인데요.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타이 크림을 사용하느라 매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로션 같은 경우는 매일 사용을 했거든요. 토너, 로션, 비타이 크림 이렇게 거의 맨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로션이랑 크림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얘네 성분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 장벽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피부 전문의 의사쌤이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성분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그 성분을 그대로 넣으셨어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거를 1대 1대 3 비율로 넣으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113 로션, 113 크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피부에 올렸을 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친화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겉돌거나 그냥 유분이 좀 가득한 거를 피부 위에 얹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좀 빠르게 흡수가 되고 편안한 느낌이 정말 커요. 특히 지방산은 지성 피부에 부족하다고도 좀 알려진 성분인데요. 이런 거를 피부에 좀 추가적으로 충전을 해주면서 각질이 모공을
밀봉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도 방지해주고 결과적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성분 자체가 아예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뭔가 피부가 편안하고 좀 촉촉하면서도 피부에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용감 자체도 로션인데도 막 미끈미끈하고 찝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세럼처럼 마무리감이 좀 많이 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피부에 텁텁한 마무리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실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저도 사실 그 로션 자체가 미끈미끈하다는 이미지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은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마무리가 굉장히 좀 그냥 촉촉 산뜻한 세럼 마무리처럼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뭐 이렇게 끈덕인다거나 미끈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묻어남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 같은 지성 피부시거나 저는 이제 가을이라서 좀 건조해가지고 피부에 보습을 채워주고 싶은데도 끈적이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데카 알 시카 메탈 크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거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겨울 보습 크림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보습감은 정말 빠방한데 사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정도로 보습감이 좋으면 사실 사용감이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보습감은 정말 높은데 사용감이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피부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같이 진짜 피부에 막는 느낌 드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보습크림 발라줘야겠다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사용감만 따지면 딱 그런 느낌인데 사용감 말고도 효능이 진짜 좋거든요. 성분도 그렇고. 얘는 우선 재생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성분이 재생이랑 이제 흉터 예방에 효과가 좋은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 진정 플러스 보습까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있다. 제가 평소에 먹고 있는 그 징크 영양제 있죠. 징크도 굴이랑 같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데 더 효과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징크도 뭐 염증 완화나 재생에 효과를 주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크림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친숙하게 더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보습감도 좋고 사용감이 진짜 산뜻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진짜 겨울에 보습크림 추천할 때 한 번 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성분이라도 적당한 양을 진짜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좋다 그래서 진짜 막 과도한 양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특히 적정 양만을 사용해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도 예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